네. 아주 제 글씨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디자인을 배우는 학생들은 기가 막힌 글씨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내 글씨는 초등학교 2학년 수준부터 못 되는 그런 글씨다. 저는 제 글씨 때문에 굉장히 노력 안 하고 살면은 요모양 요꼴이 된다는 거를 항상 깨우치게 됩니다. 제가 왼손잡이에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또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밥을 먹도록 만들어 주셨고, 제가 그런 피해를 당했다면, 제가 제 딸을 낳았을 때 제 딸도 왼손잡이였어요. 그런데 저도 똑같이 오른손으로 밥 먹게 만들고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게 만들어서 제 딸이 저처럼 글씨를 도대체 안 쓰려고 들어요. 왜? 써놔봤자 삐뚤빼뚤 보기 싫거든요. 그 심정 알기 때문에 아이고 똑같은 실수를 2번이나 저지르니 멍청아, 네가 그렇게 한이 맺혔으면은 네 딸은 제 딸 만약에 IQ 30에 불과했지만 왼손으로 글을 쓰라고 했으면은 그림도 글도 정말 환상적으로 그려냈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실수를 2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제 글씨는 저한테 더 특별하고 각별합니다. 이런 실수 2번 다치 하지 마. 노력 안 하면 한심하게 짝이 없는 꼬락서니로 빠진 데는 제 글씨가 항상 저한테 깨우쳐줘요. 거기다가 또 똑같은 실수를 2번이나 했어요. 제가 그렇게 글씨 때문에 서러웠다면 제 딸은 왼손으로 글씨를 쓰고 왼손으로 밥을 먹도록 왼손을 장려했어야죠. 완전 무결하게 왼손잡이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제 글씨는 아주 저한테는 대단히 특별한 교훈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글씨를 갖고 있는 인간인지,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던 것인지를, 글씨를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건 안 해, 하기 싫은 건 안 해, 하기 싫어,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저한테 내세울 게 없어요. 미모가 그런 대로 볼만한 미모를 타고난 것도 아니고 또 체격이 쭉쭉 빵빵도 아니고 머리가 대단히 좋은 건 아닌데 집중력 그리고 그게 기억력은 유심히 보고 유심히 들은 거는 기억을 하는 그런 집중력과 기억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무심히 본 거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공부를 선생님 말씀 열심히 들으면 제 성적이 그런 대로 나오니까 성적은 그런 대로 나오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는 집중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저를 이뻐해 주시더라고요. 귀여워해 주시더라고요. 반짝반짝 빛이 난대요. 제가 수업 시간에 제 눈에서. 그리고 집중해서 들어주는 제자. 기특하고 대견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런저런 체면이 유지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럭저럭 체면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공부는 안 했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 집중적으로 듣는 학생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성적은 조금 하면은 막 오르락 내리락. 그렇지만 평균 점수는 모의고사 성적은 꾸준한 학생. 제가 그런 학생이었네요. 근데 저는
이 글씨 자랑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못 쓰는 글씨를 네, 써서 네,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네. 저는 배하여중고를 졸업했고 이화여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검찰비리 피해자입니다. 네. 껌껌해서 네, 그냥 네, 얼마나 한심한 글씨인지만 네. 해도 될 것 같아서 네. 네, 감리교 계통의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는 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토록 불공평합니까? 네. 그러고 네, 저 혼자 그냥 하늘아 대다고 네, 항의를 했죠. 당신이 정말로 전지전능한 존재입니까? 네, 그러고 네, 항의하고 네, 등등 네, 발칙하기 짝이 없는 불평불만을 끝없이 늘어놓는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냥 네, 한번 써봤어요. 어떤 글이 써지는지. 네. 컴퓨터는 네, 다시 고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네, 다시 써야 돼요. 네, 무슨 네, 길이 남길 원고를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글씨가 얼마나 노력하지 않는 글씨가 얼마나 네, 한심한 지경인지를 네, 이게 정말 이대 물리학과를 졸업했다는 사람의 글씨가 될 수 있는지를 네, 한번 예,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느껴보시라고 네. 가난 속에서 저희들을 제대로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홀어머니의 지극정성을 올바로 인정했다면 네, 정말 지극정성을 다하셨고 네, 그리고 네, 당신의 그 허물을 다 물러준 당신이 잘못한 거를 일일이 다 저한테 네, 고백을 해주시고 자백을 해주셨어요. 왜? 너는 이런 실수 하지 마라. 네, 올바른 인간상이 뭔지 네, 그런 것들도 다 알려주셨고 네, 제 할머니가 가난한 집에 훈장한테 시집을 왔대요. 그냥 그야말로 이제 똥구녕 찢어지게 가난한 집 훈장이었대요. 그런데 네, 오로지 근검절약으로 당대의 만석지기의 재산을 일구신 예, 여거리질의 여장부래요. 근데 너는 할머니를 꼭 빼다 닮았다. 네, 그렇게 생김새며 하는 짓이면 너 딱 네 할머니야. 항상 제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못난이야 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네. 내 할머니가 그런 분이었으면 나도 당대 만석지기를 읽을 수 있다는 게 아닐까 싶으면서도 모든 것이 너무너무 네,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 어머니가 굉장히 네, 부잣집 친일파의 저기에요, 딸로 네, 성장해서 네, 아무튼지간에 굉장히 호강하면서 사셨고 부산 그 국제시장에 네, 국제시장을 움직인 3명의 여걸이 있대요. 네, 노랑저고리, 돼지머리, 돼지 엄마라 그런다. 돼지 엄마라고 그러던가, 돼지머리라고 하던가. 그리고 청진 아주머니. 청진 아주머니가 제 어머니 김송주 여사예요. 그러니까 부산 국제시장을 움직이던 3여걸 중에 한 사람이 가난을 선택했어요. 제 어머니는. 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합해져서 가난을 선택하셨겠죠. 그리고는 그 구겨진 자존심을 저를 통해서 채우고 싶어서 네, 너는 네, 당신이 예, 나는 호랑이다.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다. 네, 저한테 항상 그런 말씀도 하시고 아무튼 제 어머니의 그 뿌리 교육이 굉장히 네, 그 쿤타키 저기 가만 있어봐. 알렉스 헤일인가요? 네, 그 뿌리. 네, 저 책은 못 봤어요. 영화만 봤어요. 근데 그 뿌리를 보면서 내 어머니의 그 뿌리 교육이 굉장히 네, 세심했고 네, 능수능란했다는 걸 예, 저는 그 뿌리를 보면서 느꼈어요. 제 어머니가 대단한 교육자라는 거. 네, 저게요. 초등학교 간신히 졸업하고 네, 중학교를 예, 1년 다니셨대요.
그런데 막 저기 막 연애 편지가 쇄도하니까 외할아버지가 그냥 정신대 그 징발이 또 한참일 때였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총각을 저기 뭐 골라서 시집을 보내고 말았나 봐요. 그러니까요. 딱 7년 동안 학교 공부를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교육이 뭔지를 아시고 뿌리 교육이 뭔지를 제대로 아시고 네, 교육관이 뚜렷하고 투철한 분이시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몰랐죠. 어렸을 적에는. 네. 네.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 진짜 돈 버는 거에서는 누구 남에게 지지 않는 예, 그런 분이 가난을 선택해서 자존심이 구겨지고 그럴 때마다 예, 저한테 제가 네, 한강에서 뺨 맞고 네. 아,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한다고 그러죠. 네. 그 기세등등하던 그 운동가에서 네. 뺨 맞고 그리고는 네. 한강에 그 저기 뭐야 물자 그 실어 나르는 그 예, 뱃사공들한테 가서 분풀이하고 아마 예, 옛날 사람들이 그랬나 봐요. 네. 딱 제 어머니가 그랬어요. 막 기분이 상해가지고 들어오신 날 저는 말도 안 되는 꾸중을 들어야 했어요. 그 억울하죠. 네. 정신은 말짱한데, 예, 발칙한데. 그래서 막 대들면은 밖에 나가서 엄마가 그냥 된통 싸워요. 뭐 시끌벅적해서 나가보면 우리 엄마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네. 싸움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3번을 경험하니까요. 아, 네. 엄마가, 네. 나하고 내가 저기 뭐야 엄마가 화풀이 대상으로 삶을 때 예, 저는 네, 당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야만 제 체면, 제 자존심이 유지될 것 같았어요. 네 엄마 참 이상한 사람이야. 네 엄마 뭐 정신 이상하냐. 뭐 그따위 소리 들을 거. 딱 예, 그따위 소리를 듣게끔 제 어머니가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당해 드리면 네, 저렇게 저런 짓 안 하시겠지? 예, 그때부터 예, 저는 네, 저기서 매 맞는 강아지 역할을 감당했던 거잖아요. 스스로 감당해야 하면 그게 네, 제가 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 운명이 그렇게 네, 저를 네, 몰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에 휩싸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게 재미가 없고 노력해야 될 뭐 이유도 모르겠고 공부 네, 공부 네, 어머니는 그러는데 네. 빗자루 들고 있는데 예, 청소하라고 마당 쓰려고 그러면 네, 그 빗자루 내 동댕이 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심리죠. 네, 그런 것도 뻔히 아실 텐데 네, 제 어머니 너무너무 힘겹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가 힘들게 살아보니까 정신적으로 네, 제 어머니를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됐어요. 네, 제 어머니를 충분히 이해하는 효녀딸이 됐어요. 네, 어린 시절에 저는 효녀는 효녀였는데 아주 이제 발칙하게 반발하는 예, 효녀였고요. 오히려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해서 네, 어머니가 겪었을 그 수모, 네, 감당해야 됐을 그 고생, 괴로움 다 네, 직접 체험한 다음에는 네, 제가 그렇게 바뀌었죠. 네, 효녀딸로 정말 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하는 효녀딸로 바뀌었어요. 네. 가난 속에서 저희들을 제대로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홀어머니의 지극정성을 올바로 인정했다면, 사실 그대로 솔직히 인정했다면, 우리 엄마가 비록 나한테 화풀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는 네, 이런 게 좋아. 네,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하고 있어. 그랬으면은 그렇게 발칙하게 네, 반발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너무 화가 나니까 네, 어머니의 좋은 점 나쁜 점 다 싸잡아서 나한테 화풀이하는 못난이 엄마 뭐 그런 거였을까요? 아무튼지 간에 네, 아무튼지 불평불만에 빠졌고 분노했고 네, 불공평하다고 네, 하나님 네, 당신이 근데 배하여 준 걸도
배아여중에 들어가서 네, 성경을 배우고 네, 또 네,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근데 배아여중 그 강당에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족자가 걸려 있었어요. 큰 족자 2개가 걸려 있는데 네, 또 하나는 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뭐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네, 사랑이니라 그런 뜻이 그런 적이었었나? 아무튼 이제 네, 그런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동안에는 생각이 안 났는데 네, 그리고 보험사에 감사하라. 네, 그렇게 두 개가 걸려 있었어요. 저기 배아여고 대강당 네, 그 딱 그 무대에. 그런데 그거 볼 때마다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죠. 도대체 뭘 감사란 말입니까? 아마 한 번도 그냥 무심히 지나쳤던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딱 그거 보는 순간 도대체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죠. 뭘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그러고 저 반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네, 저는 제 글씨를 통해 제가 되는 대로 살았던 네, 인간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예, 확인하긴 중인데 어린 시절에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하고 네, 순진했습니다. 그러나 네, 불평불만에 빠진 저는 발칙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네, 중학교 때야 뭐 어린아이죠. 네, 근데 아무튼지간에 참 네, 제가 생각해도 발칙했어요. 맨날 네, 범사에 감사라는 네, 그 족자를 보면서 네, 혼자서 예, 쫑알쫑알 네, 그러고 네, 반발을 했었으니까요. 네, 그런 네, 기질이 네,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한 후에 네,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네, 전쟁을 시작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런 기질만 갖고 검찰 비리 피해자가 됐다면은요, 각성하고 분발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요, 네, 벌써 네, 그 전쟁이 30년이나 계속될 수 없었죠. 네, 그렇게 네,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족자를 볼 때마다 네, 반발을 했던 네, 발칙한 위인이 네, 여기는 네,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네, 이건 더 안 보이네요. 네, 불을 한번 켜볼까요? 네, 지금 못 쓰는 것이 네, 뭐 그렇게 그냥 네, 저기 할 거 없죠. 근데 네, 어, 네, 그냥 네, 읽을 정도만 되면은 네, 그냥 읽으려고 합니다. 네, 1980년 11월 11일 겨우 9개월을 산 제 아들이 뇌종양 수술을 받고 사망했을 때 나는 어미도 아니었다라고 스스로 반성해야만 했었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네,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공부는 그래도 그냥 그런 대로 그럭저럭 했어. 뭐 대단히 뭐 탁월한 성적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네, 성적에 연연할 수가 없었어요. 미술 재료, 재봉 재료 뭐 네, 그런 것들 준비를 못했어요. 맨날 가서 네, 미술 시간 저기 재봉 시간에는 네, 벌써야만 했어요. 재료를 준비 못해서. 그러니까 네, 그 점수가 네, 빵점이 나오기도 하고 60점이 나오기도 하고 선생님이 봐주시면 60점이고 봐주시지 않고 기심하게 보셨으면 네, 빵점이고. 그러니까요, 공부를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뭐 1등 2등 다툴 수 있는 그런 저기가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냥 불평불만, 분노, 뭐, 네, 미움, 뭐, 원망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저를 지배했었죠. 지배를 당한 거죠. 그걸 그냥 저는 방치했던 거예요. 네, 불평불만에 휩싸여서 그냥 네,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네, 무심하고 네,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뭔가 네, 돌파하고야 말겠다, 당당하게 이겨내고야 말겠다라는 그 의지 없이 살았던 그 저기가 네, 아이가 뇌종양 진단을 받았을 때 그냥 그렇게 네,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고 네, 무지해서 네, 무책임한 그런 네, 인간으로 네, 추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냥 네, 아이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네, 저는 네, 그런 대로 네, 착실하게 네, 제 아들을 네, 간병한 엄마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그렇게 시시하기 짝이 없는 네,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의지가 없는 네, 성실함, 착실함, 그거는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네, 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한테 그것까지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네, 제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참된 의지를 갖고 당당하게 일어서겠다는 의지, 지극정성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 네,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 내 인생의 질을 좌우하고 되고 저 자신의 그 무능함과 유능함을 좌우하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을 9개월 된 아들을 뇌종양술 받고 네, 그냥 사망하는 그런 정말 네, 우여곡절 시련 네, 환란이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느끼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네, 그래서 네, 1980년 11월 11일 특별한 날이죠. 제 아들이 사망한 날짜예요. 근데 너무 미안해서 11월 11일인지 12일인지 네, 그렇게 기억을 못했어요. 며칠 전에 네, 호적, 그러니까 지금은 제적등본이죠. 네, 제적등본을 보면서 네, 아, 우리 아들 죽은 날이 11월 10일이구나. 내가 이때까지 네, 잘못 기억하고 있었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1980년 11월 11일 특별한 날이죠, 저한테는. 네, 제 아들이 사망한 날이기도 하지만 제가 저의 각성과 분발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죠. 네. 겨우 9개월을 산 제 아들이 뇌종양 수술을 받고 사망했을 때 나는 엄마도 아니었다라고 스스로 반성해야만 했었습니다. 네, 누군가가 네, 억지로 네, 주입 교육을 시켜가지고 네, 만들어낸 정신혁명이 아니었죠. 자발적인 반성이 이끌어낸 정신혁명을 네, 정신혁명이 의식혁명이 시작됐던 거예요. 네, 자발적인 반성이었기 때문에 저의 솔직한 반성이 각성과 분발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네, 똘똘하고 똑똑한 인간으로 네, 재탄생하고 싶었고 네, 정말 각성하고 분발한 인간으로 재탄생하고 싶었어요. 불평불만에 휩싸여서 무심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살았던 죄를 철저히 인정하자. 그것도 가장 큰 죄죠. 자기 자신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죄는 불평불만에 부정적인 인식, 분노, 원망, 뭐 이런 미움, 그런 거에 휩싸여 가지고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불평불만만 잔뜩 늘어놓는 인간이 되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은 형편없이 추락하고 정말 나가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네, 그거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저지르는 죄죠.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을까? 내가 나한테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서
그 30년을 두고 30년이 아니네요. 40년을 두고 지금 생각해 보는데요. 네,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것 같아요. 스스로 포기하는 죄, 자기 자신의 인생을. 네. 무능하게 살았던 죄를 철저히 반성하자 제 마음에 불평불만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제 아무리 진짜 정말 복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심정이라도, 제 아무리 기가 막혀도,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도 불평불만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불평불만을 철저히 배척하고 배격하기 위한 훈련이 10년 이상 진행된 1991년 10월 30일 80년 11월 11일부터 1991년 10월 30일까지 1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죠. 11월 30일 작품과 직업을 한꺼번에 빼앗긴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했기 때문에 발칙하기 짝이 없던 인간이었던 제가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정면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만 했던 것인데, 발칙하게 항상 하나님한테 대들고, 당신이 뭐 전지전능하다고요, 거룩하다고, 위대하시다고요. 그렇게 저 혼자 제 마음속에서 그냥 대들던 인간이었기 때문에 검찰 왕국, 니까지 것들이 겨우 이 정도 수준으로 대한민국을 그냥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갈 건데,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이따위 짓거리를 시작하는데, 제 마음에 품었던 그 저기가 그런 거였어요. 불평불만이. 근데 불평불만은 품으면 안 돼. 이걸 제대로 승화시켜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우국충정으로 이끌어내자. 그렇게 작정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망하고 불평불만에 빠지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던 게 아니고, 제가 그런 불평불만에 빠지지 않고 미움과 원망으로 빠지지 않고 제대로 이겨낼 경우 대한민국이 이겨내는 것 같은 저기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저작자니까요. 그런 과정들을 정말 진솔하게 진지하게 기록해서 공개하면 대한민국이 정말 불평불만에 빠지지 않고 미움 분노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아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스스로 각성하고 분발할 경우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될 것이며, 어떤 의지와 어떤 용기와 어떤 지혜를 갖게 될 것이며, 어떤 전략을 갖게 될 것이며, 어떤 시각과 어떤 안목을 갖게 될 것이며, 어떤 식견을 갖게 될 것이며, 그런 것들이 짜르륵 무슨 저기 파노라마 한 편이 그냥 쭉 돌려지는 것처럼 주마등처럼 스쳐서 지나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러면서 화랑간창이 되자 그렇게 작정해서 30년 전에 그러니까요,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정면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만 했던 것인데, 30년 전에 분명히 작정했던 전략이 화랑간장이 되자였습니다. 불평불만이 만들어냈던 제 인생이 얼마나 볼품이 없었던 것인지를 참말로 볼품이 없는 제 글씨가 날이면 날마다 확실히 알려주는 판국이었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확실히 네, 노력하지 않으면은 너 욕골밖에 안 돼. 제그 시간상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네, 제가 그걸 느껴야만 했어요. 날이면 날마다. 그러니까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최선을 다해야 돼. 노력해야 돼. 정말 지극정성으로 노력하고 노력해서 네, 명필이 될 수 있다면 명필이 되는 네, 정말로 네, 자유자재 네, 능수능란의 경지까지 네, 나 자신을 이끌어 올리면 네, 그거 위대하고 거룩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네, 그 저기를 제가 이렇게 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네, 과정을 거쳐서 네, 이렇게 노력하니까 검찰 영국을 상대로 해서 저는 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네, 악은 네, 진실과 정의를 이길 수 없다. 네, 저는 그거 분명히 네, 확신하고 있어요. 30년 동안 정말로 네, 이렇게 꼴골지 않은 글씨 예, 필체를 자랑하는 네, 정말 창피하죠. 이 필체 정말 네, 누구한테 네, 내놓기가 그렇죠. 정말 네. 우세죠? 우세? 네.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를 갖다가 네, 누구한테 내나요? 그런데 네, 제가 아무튼 저 자신의 못났던 네, 과거지사 전부 네, 다 솔직히 호복해서 그거를 예, 이렇게 바꿨더니 네, 이런 인간이 되더이다. 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솔직히 고백하는 방법으로 네, 국민 여러분의 네, 그 수준과 차원을 네, 정말 최고의 경지로 최상의 경지로 네, 이끌어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들 자신의 안목, 식견, 시각, 시야, 네, 아량, 도량, 국량 그런 것들이 거국적인 차원에서 네, 정말 예, 스스로 예, 성장하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예, 발전하고 그럴 수 있다면요. 대한민국이 네, 위대하고 거룩한 네, 나라가 될 수가 있잖아요. 위대하고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낸 네, 대한민국 국민들 네, 인류의 정신 문명을 예, 선도하고도 남을 네, 대한민국의 네,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주인님들 네, 그렇게 우리가 자리매김될 경우 예,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검찰 왕국이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앞세우고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경을 칠 거야. 그러면서 네, 공갈 협박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네, 제가 도전했던 거는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아야 되는 네, 대한민국 국민의 네, 딱한 처지를 네, 참다운 용기와 의지와 용기와 지혜로 중무장한 네, 국가 권력의 주인님들의 예, 수준과 차원으로 이끌어 올리는 거 네, 그건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네, 이 한심하게 짝이 없는 네, 이 필체를 통해서 날이면 날마다 각성하고 분발해야만 했고요. 또 네, 불평불만에 빠져서 네, 그렇게 네, 허우적거렸던 그 세월이 저를 얼마나 한심한 인간으로 만들었던 것인지를 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주 그냥 네, 제대로 네, 느껴야만 했기 때문에 깨우쳐야만 했기 때문에 네, 그걸 네, 그냥 네,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거국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면서 자기 자신을 형편없는 네, 그 수준과 차원으로 네, 끌어내린 거죠. 네,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그냥 네, 부당하기 짝이 없는 현실에 그냥 적응하기 위해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즐거움도 없고 네, 그런 인생을 겨우 간신히 그저 그럭저럭 유지하는 예, 하고 있는 우리들 네, 정말로 참된 예, 의지와 용기와 예, 지혜로 중모정할 경우에요. 우리들의 그 안목 식견 네, 뭐 아량 도량 국량 예,
그런 것들을 전부 정말 다락같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고 불평불만 누군가를 조롱하고, 욕설이나 찍찍 내뱉으면서 그렇게 서로 남의 탓만 하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만 했던 그 잘못, 그 죄가 우리들 스스로 느끼게 될 때,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과 차원은 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 인간에 불과했는데요. 제가 갖게 된 꿈은 제법 쓸모 있고요, 반듯하고요. 노력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그렇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저 자신이 얼마나 못난 인간이었는데 검찰 덕분에 그들의 작정하고 저질러대는 온갖 악행을 아주 혹독한 훈련, 수련, 단련으로 고맙게 받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원수는 그렇게 혹독한 훈련, 수련, 단련, 그래서 숙련이 되잖아요. 그게 저의 습성이 되고요. 그렇게 혹독한 훈련, 수련, 단련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검찰 왕국, 그들이 저의 적일까요? 아니면 결초보은해도 시원치 않던 은인 중에 은이니까요. 그들을 적으로 삼으면 제 인생 형편없어지죠. 그들을 은인 중에 은인으로 이끌어 올려 드리는 것이 제 인생이 정말 거룩하고 위대한 인생으로 이끌어 올리는 방법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 윤석열 대통령님, 검찰 왕국을 만들어서 구축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던 그 저기를 부족해서 이제는 검찰 제국을 만들어서 아주 제대로 호령을 하면서 살고 싶으신가 봐요. 그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고군분투를 정말 우리들을 위한 고군분투로 악정고투로 거꾸로 뒤집어서 고맙게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발휘한다면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그동안 내가 얼마나 못나게 살았던 것인가를 나는 도대체 어떤 꼬락서니로 살았던 것인가를 솔직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은요, 아 정말 김경란 할머니 말이 맞다. 검찰 비리 피해자 김경란 할머니 30년의 그 연륜과 경륜을 구축했잖아요. 검찰 왕국의 이놈들, 나쁜 놈들, 죽일 놈들 이를 갈면서 30년 지낸 게 아니에요. 노력한 게 아니에요. 아무렴 혹독한 훈련, 수련, 단련으로 고맙게 받아안고 다 한꺼번에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아야죠. 당신들부터 개가천선하고 한걸탈퇴하도록 만들어야죠. 당신들의 한걸탈퇴, 개가천선을 이끌어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아야만 했던 우리 국민들이 국가 권력의 주인다운 주인으로 거듭나는 각성과 분발의 역사를 분명히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요. 검찰 근무하시는 검사님들 내 각성과 분발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의 각성과 분발, 그것이 제가 기획하고 계획했던
의식혁명의 네, 명예혁명의 네, 줄거리이고 네, 핵심이고 네, 본질이죠. 네, 저로 하여금 정말로 네, 이렇게 네, 못나디 못난 네, 정말 네, 오죽 꼴꼴한 인간이었으면 네, 제 아들이 저의 은인이 됐겠습니까? 저를 구원해야만 했겠습니까? 네, 제가 할 수 있다면 네, 그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다. 네, 정말 그 어떤 난관도 네, 기꺼이 네, 흔쾌히 네, 이겨내고 당당하게 딛고 일어서야만 했고 이겨내야만 했던 네, 그 세월, 그것이 가능했던 네, 30년 전쟁, 그것이 네, 그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는 네, 위대한 우리들의 능력을 네, 제가 대표해서 네,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그 전쟁을 통해서 네, 증명해 보인 거죠. 네, 그런 것들 저런 것들 저작권 투쟁기를 예, 만드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한국 역사 만화 전집 네, 아니 검찰 비리 피해자로 네, 전락하기 전에 네, 남편과 함께 18권의 책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 중에서 네, 문제가 된 게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 그리고 신념 153이라는 책은 제가 똑똑해지고 똘똘해지고 싶어서 만든 책이에요. 근데 그 책도 저자 표시가 말살된 상태로 출판이 됐고, 네, 1984년도에. 그 다음에, 네,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은, 네, 1989년도에 불법적으로 전매돼서 저자의 동의 없이, 네, 전매돼서, 네, 저자 표시가 말살된 상태로, 네, 전매가, 출판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아무런 피해도 입은 게 없대요. 네. 어떻게 계산을 하면은 14권의 전집물이 불법적으로 전매돼서 예, 저자 표시 말살된 책으로 출판이 됐는데 저자는 아무런 피해도 입은 게 없다는 네,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검찰 왕국을 구축하기 위한 막무가내와 아나무인이었어요. 그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이. 작품만 뺏긴 게 아니고 작품만 뺏어버렸다면 네, 제가 감히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그 정면 전쟁을 시작할 수 없었죠.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비참하게 살다가 처참하게 죽을 수는 없지. 곧 죽어도 당신들 모가지를 그냥 꼭 끌어안고 네, 네, 의기농계 네, 저기죠. 네, 가만있어. 금강으로 빠졌나요? 어디로 빠졌나요? 네, 아무튼지간에 네, 꼭 끌어안고 그냥 네, 강물로 풍덩하든지 아니면은 기꺼이 당신들한테 죽임을 당해서 네, 화랑간창이 되든지 네, 의기논게 화랑간창이 저의 네, 목표였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 저를 죽이면은 네, 저기니까 네, 제가 화랑간창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저를 죽이면 네, 그렇게 싸우다가 네, 검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면 화랑간창이 되는 거니까 네, 저를 못 죽이고 제 가족을 네, 제 남편 죽이고 제 딸 죽이고 제 오빠 죽이고 제 조카까지 네 사람을 네, 처치를 하셨네요. 그리고는 네, 저를 살려나셨어요. 아직도. 네. 이제 와서 네, 저는 그 다음에는 네, 더 죽일 사람이 없다면 제 차례잖아요. 네, 저는 외출을 안 했어요. 네, 기초생활수급비로 네, 타가지고 네, 은행에서 네, 집세 붙이고 뭐 붙이고 공과금 붙이고 네, 그리고 네, 장 봐가지고 와가지고는 네, 한 달 동안 내내 그냥 네, 그날 하루에 그냥 몰아서 예, 봐온 장으로 네, 먹고 살고 그러면서 글쓰기 작업하고 네,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저는
네, 이런 동영상 제대로 만들고 이런 내용을 작성한 네, 글 하나 제대로 예, 공개하기 전에는 네, 죽어도 못 죽어. 그래서 나 외출 안 해요. 그냥 네, 이 집에 그냥 이 방 안에 그냥 콕 박혀가지고 네, 제가 살해를 당해야 된다면 네, 왜 살해를 당해야만 하는 건지는 설명해 놓고 죽어야죠. 네, 그런 의지로 네, 지금 네, 오늘 아침에 네, 이렇게 네, 잘 쓰는 것이죠. 정말 명필 중에 명필이에요. 네, 악필도 이런 악필이 없고 졸필도 이런 졸필이 없어요. 네, 그 졸필을 악필을 마음껏 네, 자랑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네, 이 조명이 네, 거무접접한 게 네, 차라리 고맙다예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는 네, 전화위복을 충분히 만들어줘요. 네, 네. 악조건이 아니고 오히려 고마운 네, 그런 경우도 많죠. 네. 우리가 당당하게 딛고 일어서야 될 거는 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만들어내고 있는 검찰 제국이죠. 네. 그거 네, 먼저 봉쇄해야죠. 그동안 검찰 왕국이 네, 작정하고 자행했던 만들어냈던 그 역사, 불법적인 관행, 통계 그런 거 많습니다. 네, 뒤져보면 수두룩해요. 네, 끌어내리고 싶다면 끌어내릴 수 있는 거고요. 다 용서할 테니 제가품으로 네, 제대로 된 정치 한번 해봐라. 네, 그렇게 네, 개가천선 환골탈태 네, 명령한다면 네, 그것도 가능하고요. 결정은 네, 국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우리가 네, 눈 감고 귀 막고 네, 입 다물고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해야만 쌓야만 했던 그 예, 이유, 그 못난 이의 그 습성 그런 것들을 제대로 네, 반성할 때 우리들의 결정은 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부터 제대로 반성할 때 네, 더 이상은 네, 그렇게 못난 일로 살 수가 없어요. 예, 정말 네, 위대하고 거룩한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제각각 네, 최선을 다하고 지극정성을 다하는 네, 우리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네, 기도해 봅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섭리였고 당신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네, 인간의 일은 인간의 손으로 네, 바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네, 당신의 아드님을 독생자 아드님을 네, 인간 세상에 인간의 아들로 네, 보내주셨던 것이고 저는 네, 이순신 장군이 만들어낸 그 명령대첩의 그 네, 기적 또 23승이라는 네, 그 네, 전적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예, 이렇게 예, 이런 역사와 통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이런 전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네. 그런데 네, 저하고 함께 해주시는 동행해 주시면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네, 밀어 주시는 그런 네, 하나님 아버지를 네, 직접 체험하게 되면서 아, 이순신 장군님께 하나님이 네, 이런 식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네, 밀어 주시고 그랬다면 충분히 네, 그런 12척의 배로 네, 300몇십 척의 배를 네, 대적하겠다는 용기가 가능했을 것이고 네, 이기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고 네, 이기고야 말겠다는 그 네, 의지가 네, 방법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방법론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이기고야 마는 네, 그 전략과 예, 지혜를 만들어내고 네,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요. 네,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사는 수밖에 없어 하고 체념하고 살던 네, 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네, 당당하게 딛고 일어설 거야. 이기고야 말 거야. 똑똑한 인간으로 똘똘한 국가 권력의 주인으로 재탄생하고야 말 거야 라는 의지를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네, 시작이 절반이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 제가 느끼게 되고요. 네, 정말 네 거인국에서 네 거인국에 소인배로 살면서 이리 부대끼고 저리 부대끼고 이렇게 짓밟히고 저렇게 짓밟혀야 됐던 네 국가 권력의 주인님들이 네 그야말로 네 소인국으로 순간이동한 거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제대로 느껴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참, 네, 별의별 네, 요지경 속을 다 네, 직접 체험하게 되고 섭렵하게 될 것이라고 저 확신합니다. 네, 우리 한번 당당하게 일어서 보십시다. 가장 명예로운 의식혁명과 명예혁명에 반드시 성공하는 국가 권력의 주인다운 주인으로 재탄생해 보십시다. 라고 네, 부탁드리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네, 정말 예, 우리 모두를 네, 유능한 인간, 무능한 인간에서 유능한 인간으로 이끌어 올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네, 저는 확신하면서 네, 그렇게 해 봅시다라고 당당하게 네, 부탁해 드려야 되겠죠? 네, 외쳐봅니다. 우리 네, 유능하고 유익한 인간으로 네, 유능하고 유익한 국가 권력의 주인으로 재탄생해 봅시다. 네.